학점 막 챙기다고 막 난리치고 저 학점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질렸어요. 학점 때문에 왜 질렸냐면은 저는 A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A 플러스 받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들러붙고 막 그런 친구들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질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잘하는 친구도 아니야. 그죠? 잘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 하나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둘 다 뭐냐면은 좋은 학교 들어간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들어간다. 요것만 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난리 다 치니까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키워주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어,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죠? 진짜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고등학교 나가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온갖 난리 다 쳐가지고 그죠? 뭐 온갖 선생님 다 만나가지고 돈 막 엄청나게 쓰고 제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가장 목표다. 그거는 그거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나중에 가면 자기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다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선택을 아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뭐 전자공학이든지 뭐 경영학이든지 어떤 분야에 대한 걸 자기 소질을 갖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다 지도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의 어떤 건 공부에 대한 어떤 소질이 있다고 한다 하면 이 사람을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리고 교수도 못 말립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제 친구 같은 제 제자 김무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네소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가 5년 만에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가지고 잘리는 게 중요해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한 2, 3년 동안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무 쓸모없어.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잘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김은양이 같이 그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되는 게 그죠? 그 친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뭐냐면 저희 학교로 오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교수님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미국 미네소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님 받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죠? 한번 해치우려고 그러니까 교수한테 한번 어떻게 해서 좋은 학점 한번 받아보려고 이건 진짜 목적하고 관련 없는 뭐 하나 더 비상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상적인 걸 추구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중요한 목적을 어떻게 목적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부모도 그렇고 그죠?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그냥 좋은 학교만 보내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 두 손 두 발 다 튼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그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인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카이스퀘어 검정하고 아노바 검정 두 검정에 대해서 수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보여줬는데 그 두 방법은 뭐냐면은 수학적 방법이 아주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은 두 방법은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낱낱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 두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시험 문제나 이런 거 혹시 저 시험 쳤지 안 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시험 안 치더라도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 내주고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나 테스트 비슷한 테스트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걸 뭐라고 얘기한 게 맞나 그냥 문제를 갖다 내주고 이제 그냥 답을 레포트 형식으로 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할 경우에도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나갑니다. 이 두 문제 반드시 나가고 이 두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합니다만 이 두 문제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듯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제가 수학적으로 보여줬던 거고. 자,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머지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분석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뭐 나머지 분석은 회귀 분석, 뭐 판별 분석, 뭐 요인 분석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분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대체 회귀 분석은 도대체 어떤 데 사용하느냐, 판별 분석은 도대체 어떤 데 사용하며 요인 분석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테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또 보고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분석 방법이 어떤 목적,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그 아노바 분석 같은 거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다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해놓은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다 풀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분석 방법은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여러분 푸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대신 그 작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그 작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컴퓨터 아웃풋을 딱 보고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컴퓨터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죠. 그죠? 예, 그래서 SPSS의 그 패키지가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분석 방법,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만 딱 주면은 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아웃풋을 여러분한테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아웃풋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아웃풋에 대한 어떤 걸 갖다가 바보같이 그냥 멍청하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웃풋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웃풋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좋은 의미를 갖느냐 나쁜 의미를 갖느냐 이 모델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냐 나쁘다고 얘기하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각 분석 방법의 어떤 목적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웃풋을 갖다 여러분들이 각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완벽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 각종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 조사론적인 어떤 활용도의 관점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은 뭐냐면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이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412페이지에. 자,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y고 또 독립 변수는 x죠. 그죠? 예, 그래서 y equal x로 되어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예. 이게 회귀 분석인데, 그죠? 이게 회귀 분석인데 여러분이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이 본 시각 관련돼 이미 본 시각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 봤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퀄 y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봤죠? 수학에서 본 어떤 시각 관련됩니까?
수학에서 본 1차식이 있죠. 1차식, 1차 선형식. 1차 선형식을 보게 되면 y 이퀄 a 플러스 b 곱하기 x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 이런 식의 관계를 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인데 이 회귀분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회귀분석은 뭐냐면은 x가 저기서 뭐냐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뭐냐면은 y를 갖다가 프리딕트하는 데 있어서 예측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를 갖다가 예측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y가 앞으로 값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y 값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뭐로 예측하냐면 바로 x로 예측합니다. x로 예측하는데 여기서 베타 있죠, 베타. 이 베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베타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 x를 사용해 가지고 종속변수 y를 예측하는 이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독립변수 x를 이용해 가지고 종속변수 y를 예측하는 게 이게 바로 회귀 분석인데, 자, 그러면 예측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걸 의미를 갖냐, 이걸 갖다가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가 뭐냐면 SK텔레콤 주식 가격이라 주가라고 생각합시다. SK 주가라고 생각합시다.